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볼까요? 여러분들 중과산세.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밖에 안 나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단 문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하고 and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고지납부한다. 이 뜻이에요. 고지납부한다. 고지납부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취득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팔다 걸린 거야. 그러면은 자그마치 80%. 그러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서 고지납부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을은 갑한테 팔고 병도 을한테 샀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매매가 1억에 매매를 했어요. 여기는 2억에 판 거야. 그런데 사고 파는 것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면 이때는 을은 쏙 빠진 거야. 을은 쏙 빠졌어요. 쏙 빠지고 갑에서 병으로만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면 을은 쏙 빠졌을까요? 즉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흔히들 말해서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등기 전매. 우리 현장에서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원래 사실관계는 을이 1억에 주고 사가지고 2억에 파는 거잖아요. 1억 주고 사서 2억에 파는 건데 서류상으로는 그냥 갑에서 병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취득이 됐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되판 거죠. 즉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가 걸린 거예요. 매각하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취득을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팔다 걸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이거는 거의 세금의 밀수야. 세금의 밀수를 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80%의 가산세를 붙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100만 원이면 80만 원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붙이지 않겠다. 바로 어떤 거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붙이지 말자. 첫 번째 뭐냐? 바로 애당초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애당초 등기 등록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물건. 뭐 여기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지목 변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요건 나중에 이제 등기법 시간에 다루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목 변경은 요게 임야인데 임야의 소유주가 갑이야. 근데 이거를 대지로 바꿨어. 요것도 갑이야. 소유권 변동이 없어. 소유권 변동,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어떻게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전매. 성립이 안 되겠죠. 해석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가 인정액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여의 경우, 그럼 징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가 표준액이었다가 시가 인정액, 매매 사례 감정 공매가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갔었는데 이 시가 인정액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과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징여 취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다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겠구나. 얘는 그러면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는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 붙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경정, 고치기 전에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면세점. 저희는 취득금액이 우리가 5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부과하지 말자.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스킵, 그냥 참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0만 원까지는 아예 받지 않는 제도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부가세 배우셨죠? 부가세는 세금의 1+1. 자, 그러면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다. 주인이 가면 종이 간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딸려붙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신고되면 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등록면허세로 가기 앞서서 또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납세절차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방금 한 거니까 우리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가 되면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50만 원. 그 다음에 뭐뭐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 자, 중가산세라는 것은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은 중가산세가 붙인다. 이렇게 썼어요. 맞죠? 그러면은 붙이는데 붙이지 않는 경우는 뭐다? 바로 지목 변경이죠. 왜? 얘는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니까. 소유권 변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그렇죠. 기본 신고는 60일까지죠. 단 징여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징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징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신고하자? 자, 이거는 3개월까지 신고하자. 이 얘기가 되겠죠. 3개월까지 신고하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산출된 세금의 몇 프로예요? 100%에 80. 80을 붙이자. 100분의 80. 이런 개정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중가산세 조항이다. 중가산세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득세를 뭐뭐로 신고한 후 경정 고치기 전에 뭐뭐한 것을 수정 신고했을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뭘까요? 자, 이 규정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렇죠. 시가 인정액이 되겠죠.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할 때.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할 때가 되겠죠. 해석이. 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대망의 이제 등록면허세.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필기방으로 가볼까요? 등록면허세. 이 등록면허세라는 거는 바로 방금까지 했던 취득세랑 같이 엮여서 이제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른 다음에 세금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할 구청, 물건 소재지 구청 가서 취득세를 내고 나서 그거를 내고 나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 이때 면허는 인허가 면허예요. 면허는 영업면허 등을 말합니다. 영업면허 등을 말해요. 면허 등을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야.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다. 그런데 과거에는 등록세가 있었고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합이 된 게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면허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가 안 되고요. 등록부분만 시험에 내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주민 등록대죠. 종로구 주민등록. 그렇죠? 대구 수성구 주민등록, 부산 해운대구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등록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적인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뭐다? 신뢰 원칙. 그렇죠? 네. 우리가 공시법, 공시 효과를 위해서, 공신력은 없지만 공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공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 홍길동, 토지의 지목은 대, 면적은 1000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 얼마, 이런 물적 사항을 기록을 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지적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던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 다음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다. 증여로 소유권 이전했다. 그렇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다음에 원시 취득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이때 등기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그다음에 매매가 되면은 얘는 우리가 뭐 승계 취득.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그럼 유상승계 취득이 되면 요거는 뭐 될까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증여 상속도 승계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상이야. 그러면 무상이 되는 거니까 무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 보존 등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세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일종의 행위세라는 말 많이 씁니다. 얘도 행위세다. 보존 등기, 우리가 이전 등기, 이런 행위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각종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비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목 변경을 하잖아요. 지목을 변경한다. 농지를 대지로, 임야를 농지로.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변경 등기라고 하죠. 변경 등기. 그렇죠? 이거 할 때만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취득세는 민법에서 말하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접 취득할 때만 내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만 내라. 자, 그 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어만 바뀌는 거지 사실관계는 똑같다는 거죠. 신축을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원시 취득, 등기는 보존 등기, 매매에서는 유상승계, 여기는 이전 등기.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등기법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예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부분은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에서 자세히 다루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누가 내야 될 거냐? 자, 요런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누가 내야 될까? 그럼 일단은 얘는 행위세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행위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 납세무자가.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자가 누가 된다고 그랬죠?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내라. 그러면 그 땅에다 건물 지으면은 건축주가 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주의 판단은 등기 등록을 따지지 않겠다 이거죠. 반면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외관으로 판단하겠다. 외관상 등기 얘는 권리자가 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의무자가 아니라 얘는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외관으로 하겠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외관으로 하겠다는 거. 외관상 권리자가 된다. 외관상.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뭐 지상권 설정이냐 지역 뭐 요런 이제 배우실 텐데 그럼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가 빵빵은행이에요.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은행인데 은행에서 요 갑에게 대출이 나가. 대출 아시죠? 요즘 대출이 안 돼서 난리인데요. 그럼 대출이 나오면은 갑은 은행한테 뭐 해야 될까요? 자기 부동산을 맡겨야 돼. 그렇죠? 갑은 은행한테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을 맡겨요. 부동산을 담보로 맡깁니다.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얘는 담보로. 그러면 이거를 등기부상에 표시하는데 등기부는 크게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설정하냐? 요 담보 설정을 해두는 거야. 을한테. 이런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 갑권은 소유권의 변동, 소유권의 변동을 다루는 거죠. 소유권의 변동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변동이 이거는 매매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 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면 이건 갑고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럼 세금을 누가 낼까요? 자, 이건 외관상 등기 권리자로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라는 건 어떤 거냐? 얘는 등기에서 권리가 잘 들으세요.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됩니다. 증대. 늘어나는 자가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내라. 그럼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누가 될까요? 누구의 권리가 증대될까요? 은행의 권리가 증대될까요? 갑의 권리가 증대될까요? 은행이 증대될까요? 갑이 증대될까요? 당연히 은행이 만약에 1억을 빌려줬다면 1억에 대한 권리는 은행한테 있으니까 은행의 권리가 증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 은행의 권리가 증대가 되고 이 사람의 권리는 1억만큼 줄어드는 거지. 맞잖아요. 1억만큼 줄어들겠죠. 돈을 빌린 거니까. 그럼 당연히 납세 문제는 은행이 되겠죠. 이게 공인중개사 1회 때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세법 문제라기보다도 등기법 문제죠. 등기 용어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록명세는 공시법에서 배운 요 등기법을 좀 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 이걸 듣는다면 예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우리 등기법 가서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 용어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할 거는 납세 문자는 외관상 등기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미는 등기하면 권리가 감소되는 자가 아니라 증대되는 자다. 늘어나는 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명세의 특징. 자, 납세무자. 요 납세무자 중요하죠. 납세무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당연히 시험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세율. 네. 근데 보통 등록명세는 이 전체 내용을 다 스크린에서 물어보는 종합문제 스타일로 나와요. 근데 35회, 지난 35회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또 어떤 때는 2문제 나오고, 하여튼 알다가도 모를 앤데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겠고, 납세일차도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납세무자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상권 설정 시 납세무자, 지역권 설정 시 납세무자, 저당권 설정 시 납세무자, 전세권 설정 납세무자, 임차권. 그러면 이때 납세무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판단을 할 때는 외관으로 한다 그랬죠. 외관상 등기 의무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에서 권리자의 의미는 등기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 판단을 우리는 뭘로 한다? 외관으로 한다. 외관으로 한다. 자, 다만 이때는 우리가 설정시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시 권리자가 있다. 이 얘기죠. 설정시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시 권리자가 있다. 이 판단만 할 줄 아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걸 또 자세히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저당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법을 좀 아셔야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 등기법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례가 이거예요. 저당권 대출 일으켰을 때 그 채권자인 이제 그 채권자를 저당권자랍니다. 저당권자가 내라. 그럼 전세권 같은 경우는 누가 설정할까요? 전세금 낸 사람이. 전세금 누가 내? 임차인이 내죠? 그 사람은 전세권자야.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니까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설정됐던 거를 만약에 대출을 변제합니다. 대출을 변제하면은 이걸 싹 말소시켜요. 이걸 딱 말소시킵니다. 말소 없애버려요. 그러면 말소시키면은 이때는 반대로 가요. 반대. 이때는 반대로 갑니다. 말소가 됐을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납세무자 얘기는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세율 가기 전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 특징의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 등기부 등본에 기록했을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것이 얘는 도구세라고 했어요. 도구세. 도구. 시구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특징은 얘는 등기,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는 행위세다. 이때 행위세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거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가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한 걸 없애는 걸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하면 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판단을 얘는 등기부 등록상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형식주의 과세다. 네, 형식으로 따집니다. 해석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납세무자는 어떻게 된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청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는 거죠. 등기 접수하는 거죠. 등기 접수해서 신청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도구세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의의,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가서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서 시간 가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납세무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금을 져라. 이때 등록을 하는 자에다 써놓을까요? 바로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네, 권리자. 등기에서 권리자가 된다는 것은 등기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